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타인은 지옥이며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고, 니체는 고독이야말로 자유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색이라 여기셨는지요? 여전히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 인생의 오후에 다다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이 얼마나 날카로운 진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60세를 넘어서면서 한때 삶의 전부였던 친구라는 존재가 때로는 마음의 짐이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삶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6가지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너무나 당연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차갑고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명확한 진실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그 친구와 지금도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회사의 험담을 나누던 직장 동료와는 아직도 연락이 닿고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관계는 특별한 다툼이나 사건 없이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입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의미를 가졌던 관계들은 그 시기와 상황이 지나면 마치 오래된 신문처럼 자연스레 그 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어느 한쪽의 매정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자연의 섭리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는 뜨거운 꿈과 열정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30대에는 고된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를 함께 털어놓을 동지가 소중했습니다. 40대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중년의 위기를 이해해줄 친구가 큰 위로가 되었고, 50대에는 부모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이야기할 상대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은퇴라는 종착역에 다다른 60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친구와 나눌 공통의 화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춘의 꿈은 이미 포기했거나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모두 둥지를 떠났으며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대화 주제라고는 어제 갔던 병원 이야기, 수십 년 전의 빛바랜 무용담,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뭐하나. 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계속 과거만 곱씹는 거야. 똑같은 군대 얘기를 벌써 20번은 들었네. 이것이 바로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이나 긍정적인 자극,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런 만남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쇠락해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청년처럼 활기찼던 친구가 지팡이의 의지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쓸쓸한 미래를 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친구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할 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불편한 의무감으로 변해버린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40년 지기, 평생 친구라는 낡은 이름표에 얽매여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끈끈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서로의 시간만 좀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낡은 관계에 매달리느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억지로 마시면 배탈이 나듯 유효기간이 끝난 친구 관계는 우리 영혼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내 삶을 위해 과감히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좋은 인연은 이미 젊은 시절에 모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대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매우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던 친구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던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각자의 길을 찾아 당신 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대에 영원을 약속했던 그 친구는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30대에 함께 밤새워 꿈을 이야기하던 동료는 승진과 이직을 거듭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대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던 이웃은 자녀의 학군을 따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며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은 서로의 환경이 변하고 삶의 무대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통점이 사라지고 만남의 이유가 희미해지면 아름다운 추억만을 남긴 채 서로를 놓아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연의 흐름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도 없으며 갈 곳이 없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옛 친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이렇게 남겨진 친구들일수록 성격이 유별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복잡한 가정사를 안고 있는 등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추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헐헐 날아가고 어찌 보면 세상의 흐름에서 조금씩 낙오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붙잡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에게 아무런 발전도 새로운 자극도 주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만 확인하는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행복한 노년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친구는 결국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 친구들이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친구들이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란 평생의 동지이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씁쓸한 진실 중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토록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투병 생활을 겪으신 많은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프니까 친구들 다 떠나더라. 결국엔 혼자야. 제가 직접 만났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사귄 친구 5명과 매주 만나 화투를 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 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와 같은 핑계를 대며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우정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병든 모습에서 자신의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그 불안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한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함께 수다를 떨던 친구들은 할머니가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혹시 병이 옮을까 봐 무섭다는 잔인한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례식장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생전에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정작 빈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주는 무거움과 우울함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끝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가족은 버릴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친구가 아니라는 서글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마움이 아닌 부담감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아름다운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받는 도움은 순수한 고마움으로 남기보다 마음의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관계를 올가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고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때 30년 지기 이웃 친구가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점점 불편한 부담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가 올 때마다 빚진 사람처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고 나중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친구가 은근히 보답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할머니 많이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수시로 꺼내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순수한 도움이 결국 갚아야 할 빚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갚을 기회도 능력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게 마음 편해 감정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마음의 빚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도움은 순간의 편리함 뒤에 평생의 부담감을 남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젊은 시절 호기롭게 외쳤던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은 줄어들고 미래는 불안한 노년기에는 단돈 몇 푼에도 수십 년의 우정이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식사 후 계산을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내겠다고 다투던 친구들이 이제는 누가 김치찌개를 먹었고 누가 갈비탕을 먹었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7,000원짜리 먹었는데 왜 똑같이 내야 해? 라며 1,000원 차이의 얼굴을 부립니다. 50년 우정이 1,000원 한 장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함께 떠난 여행은 더 심각합니다. 기름값, 통행료, 주차비까지 모든 영수증을 모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즐거웠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한 돈 계산의 기억만 남게 됩니다. 계모임은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믿고 시작하지만 큰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평생 믿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돈을 들고 사라지는 비극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돈을 빌려주는 문제입니다. 친구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기는 어렵고 빌려주자니 돌려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빌려준 돈은 10중 8구 우정과 함께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는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돈은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이며 대부분의 우정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유는 친구는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도 이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기 힘든 노년기에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친구를 향한 질투심 또한 노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친구의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들은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라며 쓰린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닌 내 자식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손주 자랑, 건강 자랑, 재산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면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속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가 약 하나 먹지 않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온갖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미묘한 경쟁심과 질투심은 우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나의 불행과 비교하며 기분이 나빠집니다.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우정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라는 독만 남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6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늙은 친구와 늙은 와인이 최고라고 말했지만 현실의 친구는 와인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로워지기보다 시큼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낡은 환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 시간에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이제 당당하게 홀로 서는 삶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타인은 지옥이며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고 니체는 고독이야말로 자유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색이라 여기셨는지요? 여전히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 인생의 오후에 다다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이 얼마나 날카로운 진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60세를 넘어서면서 한때 삶의 전부였던 친구라는 존재가 때로는 마음의 짐이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삶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6가지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너무나 당연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차갑고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명확한 진실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그 친구와 지금도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회사의 험담을 나누던 직장 동료와는 아직도 연락이 닿고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관계는 특별한 다툼이나 사건 없이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입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의미를 가졌던 관계들은 그 시기와 상황이 지나면 마치 오래된 신문처럼 자연스레 그 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어느 한쪽의 매정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자연의 섭리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는 뜨거운 꿈과 열정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30대에는 고된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를 함께 털어놓을 동지가 소중했습니다. 40대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중년의 위기를 이해해줄 친구가 큰 위로가 되었고, 50대에는 부모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이야기할 상대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은퇴라는 종착역에 다다른 60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친구와 나눌 공통의 화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춘의 꿈은 이미 포기했거나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모두 둥지를 떠났으며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대화 주제라고는 어제 갔던 병원 이야기, 수십 년 전의 빛바랜 무용담,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뭐하나. 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계속 과거만 곱씹는 거야. 똑같은 군대 얘기를 벌써 20번은 들었네. 이것이 바로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이나 긍정적인 자극,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런 만남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쇠락해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청년처럼 활기찼던 친구가 지팡이의 의지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쓸쓸한 미래를 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친구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할 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불편한 의무감으로 변해버린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40년 지기, 평생 친구라는 낡은 이름표에 얽매여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끈끈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서로의 시간만 좀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낡은 관계에 매달리느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억지로 마시면 배탈이 나듯 유효기간이 끝난 친구 관계는 우리 영혼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내 삶을 위해 과감히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좋은 인연은 이미 젊은 시절에 모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대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매우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던 친구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던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각자의 길을 찾아 당신 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대에 영원을 약속했던 그 친구는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30대에 함께 밤새워 꿈을 이야기하던 동료는 승진과 이직을 거듭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대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던 이웃은 자녀의 학군을 따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며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은 서로의 환경이 변하고 삶의 무대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통점이 사라지고 만남의 이유가 희미해지면 아름다운 추억만을 남긴 채 서로를 놓아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연의 흐름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도 없으며 갈 곳이 없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옛 친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이렇게 남겨진 친구들일수록 성격이 유별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복잡한 가정사를 안고 있는 등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추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헐헐 날아가고 어찌 보면 세상의 흐름에서 조금씩 낙오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붙잡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에게 아무런 발전도 새로운 자극도 주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만 확인하는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행복한 노년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친구는 결국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 친구들이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친구들이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란 평생의 동지이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씁쓸한 진실 중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토록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투병 생활을 겪으신 많은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프니까 친구들 다 떠나더라. 결국엔 혼자야. 제가 직접 만났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사귄 친구 5명과 매주 만나 화투를 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 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와 같은 핑계를 대며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우정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병든 모습에서 자신의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그 불안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한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함께 수다를 떨던 친구들은 할머니가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혹시 병이 옮을까 봐 무섭다는 잔인한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례식장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생전에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정작 빈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주는 무거움과 우울함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끝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가족은 버릴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친구가 아니라는 서글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마움이 아닌 부담감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아름다운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받는 도움은 순수한 고마움으로 남기보다 마음의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관계를 옭아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고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때 30년 지기 이웃 친구가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점점 불편한 부담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가 올 때마다 빚진 사람처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고, 나중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친구가 은근히 보답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할머니 많이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수시로 꺼내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 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순수한 도움이 결국 갚아야 할 빚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갚을 기회도 능력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게 마음 편해 감정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마음의 빚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도움은 순간의 편리함 뒤에 평생의 부담감을 남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젊은 시절 호기롭게 외쳤던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은 줄어들고 미래는 불안한 노년기에는 단돈 몇 푼에도 수십 년의 우정이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식사 후 계산을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내겠다고 다투던 친구들이 이제는 누가 김치찌개를 먹었고 누가 갈비탕을 먹었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7,000원짜리 먹었는데 왜 똑같이 내야 해? 라며 1,000원 차이의 얼굴을 부립니다. 50년 우정이 1,000원 한 장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함께 떠난 여행은 더 심각합니다. 기름값, 통행료, 주차비까지 모든 영수증을 모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즐거웠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한 돈 계산의 기억만 남게 됩니다. 계모임은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믿고 시작하지만 큰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평생 믿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돈을 들고 사라지는 비극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돈을 빌려주는 문제입니다. 친구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기는 어렵고 빌려주자니 돌려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빌려준 돈은 10중 8구 우정과 함께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는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돈은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이며 대부분의 우정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친구는 결국 내가 가진 것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도 이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기 힘든 노년기에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친구를 향한 질투심 또한 노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친구의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들은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라며 쓰린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닌 내 자식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손주 자랑, 건강 자랑, 재산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면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속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가 약 하나 먹지 않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온갖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미묘한 경쟁심과 질투심은 우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나의 불행과 비교하며 기분이 나빠집니다.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확인하는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우정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라는 독만 남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6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늙은 친구와 늙은 와인이 최고라고 말했지만 현실의 친구는 와인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로워지기보다 시큼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낡은 환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 시간에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이제 당당하게 홀로 서는 삶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타인은 지옥이며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했고 니체는 고독이야말로 자유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색이라 여기셨는지요? 여전히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 인생의 오후에 다다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깊은 통찰이 얼마나 날카로운 진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60세를 넘어서면서 한때 삶의 전부였던 친구라는 존재가 때로는 마음의 짐이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삶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6가지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성찰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너무나 당연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차갑고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명확한 진실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그 친구와 지금도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매일 점심을 함께 먹으며 회사의 험담을 나누던 직장 동료와는 아직도 연락이 닿고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관계는 특별한 다툼이나 사건 없이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입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의미를 가졌던 관계들은 그 시기와 상황이 지나면 마치 오래된 신문처럼 자연스레 그 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어느 한쪽의 매정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자연의 섭리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는 뜨거운 꿈과 열정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30대에는 고된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를 함께 털어놓을 동지가 소중했습니다. 40대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중년의 위기를 이해해줄 친구가 큰 위로가 되었고, 50대에는 부모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이야기할 상대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은퇴라는 종착역에 다다른 60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친구와 나눌 공통의 화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춘의 꿈은 이미 포기했거나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모두 둥지를 떠났으며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대화 주제라고는 어제 갔던 병원 이야기, 수십 년 전의 빛바랜 무용담,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뭐하나. 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계속 과거만 곱씹는 거야. 똑같은 군대 얘기를 벌써 20번은 들었네. 이것이 바로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이나 긍정적인 자극,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런 만남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쇠락해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청년처럼 활기찼던 친구가 지팡이의 의지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쓸쓸한 미래를 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친구의 공허한 눈빛을 마주할 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불편한 의무감으로 변해버린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40년 지기, 평생 친구라는 낡은 이름표에 얽매여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끈끈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서로의 시간만 좀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낡은 관계에 매달리느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억지로 마시면 배탈이 나듯 유효기간이 끝난 친구 관계는 우리 영혼의 스트레스만 쌓이게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내 삶을 위해 과감히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좋은 인연은 이미 젊은 시절에 모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다른 대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매우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던 친구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던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각자의 길을 찾아 당신 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대에 영원을 약속했던 그 친구는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30대에 함께 밤새워 꿈을 이야기하던 동료는 승진과 이직을 거듭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대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던 이웃은 자녀의 학군을 따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며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났던 좋은 인연들은 서로의 환경이 변하고 삶의 무대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통점이 사라지고 만남의 이유가 희미해지면 아름다운 추억만을 남긴 채 서로를 놓아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연의 흐름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도 없으며 갈 곳이 없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옛 친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이렇게 남겨진 친구들일수록 성격이 유별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복잡한 가정사를 안고 있는 등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추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헐헐 날아가고 어찌 보면 세상의 흐름에서 조금씩 낙오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붙잡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에게 아무런 발전도 새로운 자극도 주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만 확인하는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행복한 노년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친구는 결국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프고 힘들 때 친구들이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친구들이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란 평생의 동지이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씁쓸한 진실 중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토록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투병 생활을 겪으신 많은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프니까 친구들 다 떠나더라. 결국엔 혼자야. 제가 직접 만났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사귄 친구 5명과 매주 만나 화투를 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그 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와 같은 핑계를 대며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우정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병든 모습에서 자신의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그 불안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한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함께 수다를 떨던 친구들은 할머니가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혹시 병이 옮을까 봐 무섭다는 잔인한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례식장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생전에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정작 빈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주는 무거움과 우울함을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끝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가족은 버릴 수 없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친구가 아니라는 서글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마움이 아닌 부담감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아름다운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받는 도움은 순수한 고마움으로 남기보다 마음의 빚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관계를 올가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고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때 30년 지기 이웃 친구가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주고 청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은 점점 불편한 부담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가 올 때마다 빚진 사람처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고 나중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하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친구가 은근히 보답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할머니 많이 도와줬잖아 라는 말을 수시로 꺼내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 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순수한 도움이 결국 갚아야 할 빚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갚을 기회도 능력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쓰는 게 마음 편해 감정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마음의 빚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도움은 순간의 편리함 뒤에 평생의 부담감을 남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젊은 시절 호기롭게 외쳤던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은 줄어들고 미래는 불안한 노년기에는 단돈 몇 푼에도 수십 년의 우정이 허무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식사 후 계산을 할 때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내겠다고 다투던 친구들이
이제는 누가 김치찌개를 먹었고 누가 갈비탕을 먹었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7,000원짜리 먹었는데 왜 똑같이 내야 해? 라며 1,000원 차이의 얼굴을 부립니다. 50년 우정이 1,000원 한 장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함께